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리자 작심한 듯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아니 말이에요. 47석에 달하는 이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이재명이라는 개인 이익에 좌우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하는 게, 이재명의 개인 이익을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참담한 것은 그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 해온 것을 우리는 다 봐왔습니다.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먹기를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의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뭐가 긴급한가요?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는데 전혀 긴급하지도 않고 전혀 새롭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주판할 정치에 이 비례제가 좌지우지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뭐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작심한 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시죠.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뭔데요?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일단 개인의 무슨 기분에 맞춰서 선거제를 획정했다는 건 지나친 폄훼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보셨다면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겠죠. 일단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치가 있었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양당 체계보다는 다당제로 갈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선거 구제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자라고 해서 정의당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민주당의 원로들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상당히 높은 어조로 비토했습니다. 새겨들을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약속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가져가자.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잠깐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년 전에 왜 그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다 이렇게 투표들 하셨잖아요. 지역구 후보야 뭐 어느 지역에 뭐 국민의힘 누구 뭐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건데, 그때 비례대표 어떻게 투표하셨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아이고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때 이 연동형이라는 지금의 이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그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때 막 위성정당이요. 난리부레도요. 37개 정당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투표 용지 길이만 48.1cm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길었어요.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 이름도 모르는 정당들, 위성정당, 뭐 이른바 떴다방, 뭐 이런 정당들이 이제 난립을 하면서
야, 이건 추악한 퇴행으로 한국 정치가 귀결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지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일식의 다당제보다요. 예. 저는 미국의 양당제가 더 우리 현실에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이 뭐 명분이나 대의 명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손해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허. 뭔가 이게 정치 발전하고 뭐 이게 우리 다당제를 도입하고 좋은 명분이 있으면 내가 몇 석 손해 보더라도 그 제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는 한 석도 안 보고 이렇게 나가자 이러면 이게 개혁이 됩니까? 허허. 김대중 대통령이 서생적인 문제 인식을 강조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상인적인 실용감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있는 패배를 강조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뭐하냐? 이기는 밖에 모르냐 말이에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입니까? 오늘 결정이? 저는 이거는 이게 더 태행입니다. 차라리 준연동 안 하고 이게 결과는 과거하고 똑같은데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 준영동제 공식도 일반 국민이 몰라. 그다음에 비례가 47개 정당이 투표용지가 저리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복잡하게 해놓은 아주 잘못된 태행입니다. 자, 그래서 4년 전에도 보면 아니 이게 뭐 37개 정당이라고 하는데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저기 대부분의 정당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도 몰랐던 정당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저 비례 정당들입니다. 위성 정당.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후를 한번 보세요. 저 37개 비례 위성 정당 가운데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될까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실상 그 정당들은 없어졌고. 그리고 기억들 하세요? 그때 국민의힘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성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그때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또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열린민주당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뭐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다 합당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지금 비례대표제는 기형적이다. 이건 옳지 않아요. 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으로 비례의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오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를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이 법에는 미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전진이라고 하고요. 법에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후퇴하는 걸 우리가 말 그대로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병립형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 쉬우니까 단순하니까 준연동형은 계산이 복잡해서입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원내 소수라도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배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비례 위성정당이 또 지난 4년 전처럼 난립을 할 것이다.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 신당이 나올까요?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끄는 뭐 송영길 신당도 나올까요?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지요. 오늘의 결정에 따라서는요.